전장은 전사들의 절규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불타는 석양 아래 붉은 하늘은 마치 신들의 분노를 담은 듯 피비린내로 물들었다. 먼지와 피가 뒤섞여 공중을 떠돌았고 까마귀의 군대는 마치 지옥에서 솟아오른 악마들처럼 전장을 가로질러 돌진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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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 갑옷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방패와 검이 맞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까마귀는 거랑운의 중앙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환두대도를 휘둘렀다. 그의 검날은 적의 갑옷을 가볍게 찢어내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선 피와 살점이 흩뿌려졌다. 누구냐? 누가 내 갈증을 씻어줄 테냐? 오너라, 모두 오너라. 지옥문을 열어보자. 으하하하하. 까마귀의 외침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마치 불타오르는 지옥의 불꽃처럼 빛났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은빛 새치가 그가 겪어온 수많은 전투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검이 휘두를 때마다 적은 다시금 그의 압도적인 힘에 몸을 떨었다. 전장 곳곳에 흩어진 적의 시체는 그가 얼마나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거랑우는 까마귀의 광기 어린 돌진에 압도당했고 그들의 전열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까마귀군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가 전사들의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차 무거워졌다. 이때 까마귀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내렸다. 원진을 만들어라. 대오를 맞추어라. 버텨라. 치고 나가선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전사들은 곧바로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5천의 병력은 서로의 등을 맞대며 둥글게 웅크렸다. 그들은 거랑운의 15만 대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지만 까마귀의 전사들은 두려움을 감추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거랑운은 이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멀리서 굴가의 명령이 들려왔다. 놈들은 도간에 든 쥐다. 공격하라. 거란의 한을 씻자. 굴가의 목소리는 전장을 휘감았고 그의 명령을 받은 거랑운은 한순간에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먼지와 피가 뒤섞인 공중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전사들의 방패 위로 딱딱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그 순간 굴가의 자신감에 찬 외침이 다시금 들려왔다. 아니다. 달리지 못하는 기병은 죽은 것이다. 놈들은 그물에 제대로 걸렸다. 더 과감하게 들어가라. 놈들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거랑우는 그 말을 신호로 일제히 돌격해 들어갔다. 그들의 갑옷이 반짝이며 전장 위로 다가오자 대조영은 다급하게 까마귀에게 외쳤다. 아버님, 적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까마귀는 전장을 냉철하게 둘러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 결단을 내렸다. 위태롭구나. 내가 1000기로 길을 열 것이다. 넌 4000기를 이끌고 틈을 보아 빠져나가거라. 대조영은 즉각 반대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00기로 길을 여신다니요. 안 됩니다. 적은 기세가 올랐고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단호했다. 위험하지. 우리가 곧 무너질 것 같겠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다시금 환두대도를 높이 들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득 메우며 전사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내가 누구냐? 전사들은 일제히 응답했다. 까마귀. 까마귀가 다시 외쳤다. 어디로 가는가? 전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까마귀 지옥. 까마귀는 말고삐를 힘차게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번개가 일렁이는 폭풍 속의 밤하늘 같았다. 가자, 지옥으로. 으아! 그의 절규는 전장의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그 순간 전장은 다시금 혼돈에 빠져들었다. 거랑우는 웅크리고 있던 까마귀군이 갑자기 치고 나오자 큰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까마귀의 광기 어린 돌진에 당황하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누구냐? 모두 죽여주마. 지옥을 보여주마. 죽어라. 으하하하하. 까마귀는 절규하며 환두대도를 휘둘렀다. 그의 눈에는 야수와 같은 사나운 빛이 어른거렸고 그의 검은 적의 피로 물들어갔다. 까마귀군은 그의 기세에 힘입어 속도를 올리며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거란의 대군을 뚫고 나갔다. 그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뒤돌아보며 대조영 부대를 확인했다. 허허헉. 전열을 가다듬어라. 숨이 거칠게 내쉬어졌지만 그가 쥔 검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용을 통해 적을 압도하며 대조영과 그의 부대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길을 열었다. 거랑우는 그들의 압도적인 병력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굴가는 그들의 대응에 분노하며 외쳤다.
더 과감하게 들어가라. 놈들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까마귀와 그의 군대는 악착같이 싸우며 거랑운을 밀어냈고 마침내 그들은 적진을 뚫고 나가며 고구려의 용맹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렸다. 까마귀는 전장의 끝에서 다시 한번 말고삐를 잡아채며 외쳤다. 내 검이 힘이고 생명이다. 가자, 위대한 고구려 전사여, 날 따르라.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리며 아군의 사기를 더욱 높였다. 그들은 그의 뒤를 따라 광기 어린 용맹함으로 적을 돌파해 나갔다. 거랑운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그들의 의지는 까마귀의 불타는 의지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거랑운 진영은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전투의 여파로 기진맥진한 병사들은 허둥지둥 자신의 자리를 찾아 몸을 정비하고 있었다. 피로에 지친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교차했으며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은 마치 이 모든 전투가 악몽일 뿐이라고 믿고 싶은 듯했다. 전장 한편에서는 쓰러진 동료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멀스멀 퍼져나가는 죽음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굴가는 진영 한복판에서 군복의 자락을 거세게 휘날리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어찌된 일이냐? 15만 대군이 고작 5천 기병을 잡지 못하다니. 당장 놈들을 잡아와라. 굴가의 목소리는 전장의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병사들의 가슴에 묵직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의 분노는 마치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고 그 화살은 곧바로 부하들을 향해 겨눠졌다. 병사들은 그의 눈길을 피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땅을 응시하는 발끝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때 가도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굴가 장군, 5천 군사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굳이 추격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도자의 말은 신중하게 나와야 할 전략적 판단을 담고 있었지만 굴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고 손에 쥔 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결코 물러설 의사가 없었다. 놈들의 본진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봉을 꺾어야 합니다. 악명 높은 까마귀 날개를 이제야 잡았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가도자 장군, 저놈만 잡는다면 요선은 물론 요동까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굴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의 말은 가도자의 머릿속에서 회오리치듯 맴돌았다. 가도자는 굴가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굴가의 결단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앞장서시오. 굴가는 그의 동의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가도자 장군. 굴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품어온 승리에 대한 갈망이 다시금 불타올랐다. 그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감을 재정비했다. 그의 입계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고 이 미소는 곧 그의 눈에 깃든 악의와 결합되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거랑운의 한 장수가 숨을 헐떡이며 굴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숨을 고르며 다급히 물었다.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간 4천 기병은 어찌할까요? 굴가는 순간적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 잔주름이 생기며 눈썹이 찡그려졌고 이내 이를 악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어라. 까마귀만 잡으면 된다. 가자, 거란의 전사들이여. 굴가의 목소리는 사납고 날카로웠다. 그 목소리는 마치 번개처럼 병사들의 가슴에 꽂혔고 그들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잠시 잊은 채 굴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섰고 굴가의 명령을 받들어 추격 준비를 마쳤다. 굴가는 말을 타고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까마귀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의 명성은 이미 적의 귀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를 잡는다면 거란의 위상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이었다. 굴가는 승리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까마귀는 1,000 기병만을 이끌고 퇴각하고 있었다. 굴가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 순간 굴가의 입가에 다시금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말로 까마귀를 잡을 수 있다. 놈의 날개를 꺾어버리겠다. 굴가는 스스로 다짐하며 말고삐를 세차게 당겼다. 그의 결의는 확고했고 그 결의는 그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거랑우는 굴가의 명령에 따라 힘차게 말을 몰아 까마귀군을 추격했다. 그들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았고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진동시켰다. 굴가는 병사들을 격려하며 외쳤다. 저 까마귀를 잡는다면 우리 거란의 영광이 될 것이다. 모두 힘을 다하라.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에게 신뢰와 결의를 불어넣었고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가도자는 굴가의 옆에서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굴가의 결단을 의심할 수 없었다. 과연 이 만용이 성공할 수 있을까? 가도자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지만 굴가의 결의는 너무도 확고해 보였다. 그를 따르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일 것이다. 거랑우는 빠르게 까마귀군을 따라잡아갔다. 굴가는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며 말을 몰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까마귀를 잡겠다는 결의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굴가는 까마귀의 전투 전략과 그의 무용을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전장은 다시금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굴가는 말을 몰아 더욱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곧 그의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것이 결국 거랑운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까마귀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굴가의 결단은 자만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자만이 결국 거랑운을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었다. 굴가의 눈에는 아직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지만 그의 등 뒤에 드리운 어둠은 그에게 다가오는 파멸을 은밀히 속삭이고 있었다. 굴가는 전장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말을 세차게 몰았다. 그의 뒤로는 거랑운의 함성과 함께 몰아치는 말발굽 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다. 까마귀군이 말을 달리며 요서의 평야를 가로지르자 푸른 하늘과 맞닿은 끝없는 초원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가을의 바람이 휘몰아치며 말들의 갈기를 휘날렸고 먼지바람이 허공을 채우고 있었다. 까마귀는 매섭게 뒤를 돌아보며 거랑운의 기세를 가늠했다. 그의 눈동자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뜩였고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하게 주변을 살폈다. 대장군님, 적입니다. 거란이 쫓아옵니다. 한 병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까마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적을 비웃는 듯한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그래, 보이는구나. 얼마나 되는 것 같으냐. 병사는 흘러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세서 5만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까마귀는 병사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명령했다. 속도를 좀 더 늦추어라. 병사는 즉시 그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까마귀의 부대는 속도를 줄였다. 적들이 다가오는 동안도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안정적이었다. 까마귀는 적이 자신들의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만족감을 맛보았다. 한편 거랑운의 선두에서 굴가와 가도자는 말머리를 재촉하며 거침없이 달렸다. 굴가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오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적은 지쳤다. 조금만 더 속도를 올려라. 오늘이야말로 까마귀를 잡는 날이다. 굴가는 목소리를 높이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그 순간 대지의 울림이 거랑운의 기세를 잠식했다. 땅을 가르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며 거란의 병사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굴가 장군, 이게 무슨 소리요? 군마 소리 아닙니까? 가도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굴가는 순간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잃고 주변을 살폈다. 우리 사만 정예 기병의 군마 소리일 테지. 아니, 저건 바로 그때 거랑이병의 한 병사가 외쳤다. 적군이다. 개마무사다. 사방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리며 까마귀의 함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걸사비우가 이끄는 만 개마무사가 대지를 가르며 거랑이병을 향해 돌진했다. 거랑운의 선두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그대로 무너졌다. 개마무사들은 철갑으로 무장한 거대한 전사들로 그들의 돌진은 마치 쇠망치가 땅을 때리는 듯한 위력을 뿜어냈다. 죽여라, 밟아라, 개마무사의 혼을 보여주어라,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걸사비우의 포효가 전장을 가득 메웠다. 거랑운의 선봉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굴가와 가도자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개마무사가 어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의 진영이 엉망이 됐어. 가도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후방에서도 경악의 소리가 들려왔다. 후방에 고구려 기병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삼조고가 가득합니다.
굴가는 패닉에 빠져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뭐라? 적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2만은 넘어 보입니다. 삼조고 깃발이 가득합니다. 병사가 급박하게 대답했다. 굴가와 가도자는 말머리를 돌려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전장은 이미 고구려군의 소나귀에 있었다. 거란 추격병들은 걸사비우의 개마무사들에게 차례차례 압살당하고 있었다. 후방에서는 대중상의 2만 기병이 몰려들며 거랑운의 허리를 끊어놓았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다 죽여야 한다. 모조리 죽여라. 대중상의 명령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까마귀군은 거랑운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차근차근 적을 섬멸해 나갔다. 그들의 칼날은 차갑고 무자비하게 적의 목숨을 앗아갔다. 깃발이 휘날리며 전장은 피와 고통의 향연으로 물들어갔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